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류망입니다.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선투연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모두 하락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드디어 한국에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이달 26일부터입니다. 빠른 백신 접종으로 연말 전에 집단 면역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요 브랜드별 전기차 판매량인데요. 테슬라가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고 2등이 폭스바겐, 3등이 중국의 BYD라는 회사인데요.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도 한 회사로 합친다고 하면 세계 3, 4위 수준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 수소차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IT 기업들의 전기차 진출 현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애플과 구글이 또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에는 바이두와 알리바바, 그리고 일본에서는 소니가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확실한 미래 성장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 전기차를 개발하는 회사도 좋지만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디스플레이 전장 등에서 큰 수요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회사들에게도 좋은 소식으로 보여집니다. 광역철도 비용 분쟁, 서울시 시 경계까지만 운행 환승하라. 네, 지금 서울에서 경기, 서울에서 인천으로 넘어가는 그런 신설 철도에 있어서 철도를 직접 연결하지 않고 맞은편에서 환승을 하라는 것인데요. 비용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야기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에서 환승을 한다고 하면은 경기도민에게는 큰 불편이 될 것입니다. 열차를 내려서 갈아타야 한다는 것은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불편함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당 언론 포털 유튜버도 징벌적인 손해 대상으로 삼겠다. 민주당이 이달에 언론규제법을 처리를 해서요. 가짜뉴스 피해의 3배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시민단체에서는 언론의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유튜브의 언론도 통제를 한다고 하면 한국은 표현의 자유가 매우 침해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언론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요. 국민의 알 권리는 매우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자, 대만의 TSMC가 일본과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반도체 연구소의 거점을 설립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밀리고 있는데요. 또 이 대만과 일본이 손을 잡는다고 하면은 그 힘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시장을 석권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산 중국과 소방용 수소 로봇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앞으로 로봇의 역할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고요. 엄청나게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의 두산중공업의 미래가 밝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넥슨 영업 매출 이익 18% 증가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넥슨의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고요. NC 소프트가 신작 블레이드 앤 소울 2를 공개했습니다. 신작이 발표가 됐으니까 또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카카오가 연매출 4조를 열었고요. 영업이익이 4,560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카카오의 매출이 역대급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네이버 지도에서 넥슨과
카카오와 NC소프트를 찾아보니까 모두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굉장히 밀집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넥슨, 카카오, NC소프트가 있는 판교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율차 AI 눈, 이제 라이다라고 하죠. 라이다 세계 시장을 석권할 것이다. 서울 로보틱스 대표님인데요. 벤츠, BMW 이어서 만도와도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실제로 자동차용 레이더보다 그 라이다가 사물 인식에 훨씬 더 우수하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아직 상장되지 않은 회사지만 벤츠, BMW와 손을 잡았다는 것은 세계 최고의 품질임이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매출액도 미미하고, 네, 그렇지만, 네, 앞으로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GC 녹십자 지난해 매출 사상 최대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또 이렇게 수도권 남부에는 또 이런 제약회사들과 연구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동탄에도 한미약품 연구소가 있죠. 자, 녹십자의 실적이 매우 좋고요. 녹십자는 용인 플랫폼 시티 예정지에 맨 위쪽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좌측으로는 수지구청이 보이고요. 우측으로는 죽전역이 보입니다. 그리고 GC 녹십자 아래로는 네, 모두 용인 플랫폼 시티가 될 지역입니다. 자, 삼성전자 2018 악몽 재현, 이번에는 다르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요즘에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2021년도와 2022년도의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내부 외부로 극심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4차 산업에는 반도체가 필수이기 때문에 결국 이 어려움도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에는 품질 최우선주의의 정신이 있습니다. 자, 서울역 쪽방촌 토지주들 정부 공공주택 결사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협의도 없어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고요. 국토부는 19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받는다고 하는데요. 자, 이미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발표를 해서 땅값을 올린 상태에서 공공개발을 한다고 하면 찬성할 토지 건물주는 적습니다. 그러면 66%의 찬성을 이끌어낼 수가 없고요. 그러면 개발 속도는 느려질 것입니다. 토지 수용에만 5년이 걸리게 되면 입주까지는 10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전세가는 천정부지로 오를 것입니다. 공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주변 시세 90%까지 아파트 분양가가 오른다. 자, 22일부터 심사 기준도 공개를 하고요. 시세의 50에서 60% 분양가를 개선을 해서 90% 시세까지 맞춰준다고 합니다. 자,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르는 것은 너무 잘된 일이고요. 분양가가 올라야 사업성이 올라가고 민간 건설업체의 사업이 늘어나서 결국 공급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금천, 관악, 구로구, 서울 외곽 소형도 속속 10억 클럽을 돌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서울의 외곽 소형도 10억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보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지금은 강남의 고가가 아닌 서울의 외곽 저가 아파트가 더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하고 있는데요. 뭐 공동주택 용지, 뭐 아파트 용지가 되겠죠. 그리고 주상복합 용지, 네, 이것도 대형 용지가 되겠죠. 그리고 단독 주택 용지도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택에 더 이상 투자를 못해서 토지를 투자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강원도의 산속에 있는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에 단독주택 용지를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단독주택을 짓고자 하는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도로가 완비되고 전기, 상하수도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단독주택 용지를 사야 합니다. 자, 집값 될 대로 되라는 문정부. 네, 그래서 이번에 정부의 이사 정책을 좀 비판하는 그런 글인데요. 자, 이번 정부의 임기는 이제 1년 2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감당하기는 어렵고요. 결국 다음 정부에 맡겨야 합니다. 더 이상의 대책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내년에 1,000조, 9년 후에는 2,000조가 된다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채무자는 정부입니다. 부채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은 인플레이션이고요. 그래서 정부도 인플레이션을 반대하지 않는 포지션이 될 것입니다. 자,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중개료 개편안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어, 지금까지 9억 원 이상은 0.9%의 중개 상한율이었는데 이것이 어, 30억 초과는 0.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크면 클수록 공인 중개사의 중개 수수료가 더 줄어드는 이런 구조로 봤는데요. 자, 그러면 30억 원 초과가 0.1%니까요. 한번 31억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게 되면요. 31억의 0.9%는 2,790만 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공인중개사님들이 2,79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1억 원의 0.1%는 310만 원이 됩니다. 네. 거의 뭐 9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네, 31억짜리 아파트를 거래를 했는데 중개 수수료가 0.1%인 310만 원이다. 이것은 조금 공인 중개사님들에게는 좀 반대가 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치솟는 금리 유가 주가 미국의 시장 지표 팬데믹 전 수준을 회복했다. 자, 작년 3월 금리 유가 다우지수가 모두 엄청난 하락을 했지만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이 코로나 극복의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기아 전기차 PBV로 승부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 자, 목적 기반 차량이 PBV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전기차도 나오고 그 올해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다고 하는데요. 기아차의 미래는 밝은데 지금 기아차가 SUV를 굉장히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차 OLED 없어서 못 팔아. LG, 삼성 신바람이 났다. 자, 차량용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핸드폰이 커지듯이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숫자가 많아지고 그 크기가 더 커지고 또 선명도가 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변창흠표 공공주도 첫발부터 삐끗. 네, 토지주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공공재개발의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속도로 지하화 청사진 서울 주거난의 해법으로 네,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고속도로를 덮어버리고 그 위에 집을 짓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이어서 이것이 좀 시범 단지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성공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경부 고속도로를 지하화를 하겠다. 자, 그래서 지하화를 하고
그 위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선투연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